이렇게 거듭 사과를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듭되는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개인 한동훈으로서 이거는 법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동훈 얘기가 나오네요. 이재명, 김의겸을 콕 집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재명, 김의겸을 콕 집었다는 내용. 대략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할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결 특위 전체 회의에 한 장관이 출석을 했죠. 예,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 현장도 생생한 현장을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국민의당,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저질 음모론에 올라탈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김의겸 대변인,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아주 신랄하게 허상을 얘기를 했던 장경태, 또 김성환 정책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이들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는 사람들이다 라고 딱 규명을 했습니다. 저질 음모론, 나와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에, 그것도 아주 첼로리스트가 첼로를 치는 그런 고급 술집에 가서 3시까지 술 먹었다라고 지금 김의겸이 약 2주 전에 폭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폭로가 진짜 그야말로 폭로인가요? 예, 가짜 폭로를 한 것이죠.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 그게 뭡니까? 친민주당 계열의 더 탐사인가요? 더 탐사. 예, 탐사라고 협업을 했다고까지 인정을 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럴듯하게 국회에서 아주 폭로 비슷하게 한 건데, 한동훈 장관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이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공직이라든가 이걸 다 걸겠다. 다 걸고 네, 결백을 얘기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김의겸 당신은 뭘 걸 겁니까? 직 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툭 하면은 장관직 걸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뭐를 걸 건데요? 라고 얘기한 거, 그 장면, 예, 저희들도 중계를 해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는 사람으로 바로 이재명과 김의겸을 콕 찍었다는데 저는 주목을 합니다. 네. 저질 음모론, 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 법에 저촉이, 예, 될 수 있다. 이재명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8개의 각기 다른 그런 죄목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의겸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과를 했습니까? 예, 사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형사적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민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널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죠.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이다. 예,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술집 얘기를 하고가 아니라 공당인, 대한민국 제1야당인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말씀드렸죠. 가짜뉴스를 뿌렸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딱 이재명 대표가 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까지 얘기했다. 또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 제2의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했다. 예,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0월 27일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예, 이렇게 거듭 사과를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듭되는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개인 한동훈으로서 이거는 법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형사적으로는 이 김의겸의 면책 특권이 있다 손치더라도 뭐 형사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법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민법이라든가 여러 대한민국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의 다름이 아닙니다. 예, 계속 이어가네요. 한 장관. 애초에 그런 일, 술자리는 있지 않았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저는 알고도 그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마치 정치단체 같다. 이 해당 매체, 예, 더 탐사라고 하는 해당 매체는 김의겸과 이렇게 협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정치꾼이 속한 정치단체 같다. 네. 이 더 탐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를 해서 아주 집단적으로 성토를 받는 그 사안이죠. 하나는 민들레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더 탐사인데요. 뭐 인터넷 매체 이름까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동훈 장관의 거듭된 사과 요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 법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다음 단계로 나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관을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하네요. 김의겸 쩔쩔매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우리 햇살님. 네, 그렇군요. 방금 트럼프가 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예, 충분히 예상이 돼 있었죠. 예, 트럼프는 이번에 중간 선거 때 사실은 공화당의 압승이 했으면은 트럼프가 상당한 그런 탄력을 받을 텐데, 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한 석이 앞서서 그대로 민주당이 우위가 지속이 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상을 했던 이 트럼프의 돌풍, 또 공화당의 압승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지금 대선 출마 공식화한 게 그다지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네. 예, 사기치는 것 속속 지바람에 자빠지는구나 라고 진해권님이, 네, 도인님 꾸준히 메시지를 이어가 주고 계십니다. 네, 예,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또 한 얘기가 있군요. 예, 바로 명단 유출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반인권적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저 수첩에 지금 한 장관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데 저 수첩을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불법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청담동에 술자리로 간 거를 사과를 해도 하라고 해도 몇 번 사과를 하지 않으니 이거는 법적 조치로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고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수첩에 저 동그란 원 내에 자세히 보면은 불법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자들 명단을 유가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유출한 것은 반인권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수첩에는 불법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아까 얘기한 그 더 올라는 매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부 가담한 저 민주당 의원들 또 일부 시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좌불안석일 겁니다. 이거 한동훈이 국회에 나와서까지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첩에는 불법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으면은 이거 조금 있으면 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지금 상당히 뜨끔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러고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으면은 그 사안을 법정으로 갖고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과를 요구를 했어도 2차례, 3차례 이런 방구도 없으니 다음 차례는 사법 처리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런 수순이 예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